어느 군대에 다녀왔느냐? 군대에서 뭘 배웠느냐? 아니, 안녕하세요. 기독교인 생각거리 3월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저희 같이 찍는 친구가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서 혼자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혼자 찍는다고 텐션이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 지겹지 않게 함께 끝까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6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기사는요, 예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좀 국제적인 뉴스를 몇 개 들고 왔는데, 이 예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예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살에 결혼을 하게 된 세리안이라는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 세리안은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4년 동안 진짜 노예처럼, 노예 결혼이라고 저희가 표현했는데, 노예처럼 계속 학대도 당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결혼은 나는 지옥을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되게 힘든 결혼 생활을 하시다가 4년을 하시고 남편에게 쫓겨나서 지옥에서 탈출을 하게 돼요. 근데 또 문제는 이제 남편이 다시 와가지고 다시 같이 살자라고 했는데, 당연히 싫다고 했겠죠. 싫다고 했더니 이 여성분의 얼굴과 온 몸에 황산을 부어서 황산 테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사진에 보시면 얼굴에 이런 상처가 남은 거를 보시게 되는데, 참 이런 게 아직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 이게 예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예멘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예멘이 어떤 국가냐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예멘 성격차 지수가 153개국 중 153이고, 그리고 유엔 개발 계획에서 공개한 성불평등 지수 역시 189개국 중 162위로 최하위권에 두 개 다 머물러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집계가 되지 않은 나라를 포함하면 꼴찌예요, 꼴찌. 그러니까 그만큼 예멘의 성격차가 얼마나 이렇게 성불평등이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유니세프에 따르면 예멘에서 결혼한 사람들 중 400만 명이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때부터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받고 있다는 게 참 너무 슬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조언이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닐 거예요. 이 조언 자체가 예멘 사회의 특징적인 모습이지만, 내전으로 인해서 최근 6년 사이에 조혼과 여성 학대가 증가했다라고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보면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성불평등 상황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기사를 갖고 온 이유는 이 지난 3월 8일이 여성의 날 113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날 113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이런 성불평등이 많이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요. 저희가 익히 잘 아는 전 대통령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성남 우리들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성남 우리들교회에 부임이 돼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탈세 혐의를 통해서, 탈세 혐의 때문에 교도소에 복역할 시절에 들려오던 찬송가, 그리고 그 사모님이 보내주시던 말씀, 성경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던 도중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너가 만약에 목회자가 된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전재용 씨는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백석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 이제 일을 하게 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나 다른 글들을 찾아보시면 되게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과자와 같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이들이 이렇게 목회자가 된다는 거, 그리고 목회자를 떠나서도 사실은 이런 분들이 과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들도 전과를 저질렀지만 복역을 했다는 건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어느 정도 치렀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또 너무 각박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전과자가 살 세상은 어디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는 이미 너무 피해받은 사람들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웃긴 거 아닌가, 심지어 목사라니,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고민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또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일부러 이거를 다 많이 가져온 건 아닌데요. 이거는 한국에서 저희 나라에서 동아제약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동아제약 면접장에서 2명의 남성 지원자와 1명의 여성 지원자가 있는데 그 면접을 보시는 면접관 분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면접 중에서 어느 군대에 다녀왔느냐? 군대에서 뭘 배웠느냐? 아니 이게 사실 그러고 나서 그 여성 지원자분께는 월급에 대한 질문, 엉뚱한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뭐 처음에 그리고 그 여성 지원자분이 인터뷰를 한 걸 보시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되게 삐딱한 되게 불편한 마음으로 면접을 봤다라고 되게 차별적인 마음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상황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성차별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에 이제 인터넷에 올리게 되니까 이게 이슈가 되어서 동아제약에서 유튜브로 사과를 하고 그 해당 면접관을 정직 처분을 하고 이제 그 해당 직무에서도 파면을 시켰는데 문제는 그 사과 영상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개인에게 되게 몰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개인의 잘못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사 차원에서 좀 더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사과문을 성차별 잘못을 인정하는 제대로 된 사과문을 올리라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참 이것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 가운데서 이런 사과에 대한 이런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올려둔 기사는 그 성차별을 당한 지원자분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 먼저는 이 성차별 당한 이분의 마음이 많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잔반 재사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한 BJ가 이제 부산에서 국밥집을 섭외를 해서 이제 이 국밥집에서 어느 행사를 해서 이 이벤트 동안 일어나는 수익금 전부를 기부를 하겠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너무 좋은 취지로 방송을 했는데 근데 그 방송 중에서 우연치 않게 반찬을 재사용하는 화면이 나가게 되면서 이제 이게 일파만파 논란이 된 이야기입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공분을 사고 있고 이 해당 국밥집은 심지어 A씨 그 BJ의 고모가 운영하는 국밥집으로 알려졌는데 근데 이 가운데서 그 방송을 할 때도 반찬 재사용을 했다는 건 평소에도 했다는 거라고 사실은 볼 수 있잖아요. 참 이런 것들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음식 갖고 장난치는 일이 아직도 있다는 게 참 너무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전적인 손해가 있으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 먹는 거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제 기사를 들고 왔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이제 중국산 김치가 만들어지는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중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중국산 어떤 이제 한 기사에서 나온 건데 중국산 김치를 만들 때 이렇게 녹슨 포크레인으로 이 배추를 절일 때 녹슨 포크레인으로 든다든가 맨몸으로 된 사람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진짜 비위생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참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참 이런 어떤 돈 때문에 사람의 도리나 사람의 기본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너무 슬픈 기사예요. 저희가 이 한 아이가 이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이모에게 물고문을 당하고 학대를 당해서 속발성 쇼크와 익사로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 하니 이모가 무속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카를 보고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으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그렇게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엄마도 딸에게 들린 그 아이가 여자아이였는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는데 쓰라며 막 나뭇가지를 건네는 등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범죄를 방임하고 조장하는 상황까지 오면서 이 아이가 학대를 당했고 결국에는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참 이렇게 이런 학대가 사실은 저희가 이 기사에서만 본 건 아니잖아요. 되게 많은 학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 약자를 보호하는데 더 고민하고 더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사실은 이 기사는 이제 차를 타고 라디오를 듣다가 그 라디오에서 앵커분과 그리고 한 범죄심리학 교수님께서 되게 울분을 토하면서 대화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 범죄심리학자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더 철저히 해줘야 된다. 더 많은 통로와 많은 창구를 만들어줘야 된다. 왜냐면 이 어린 학생이 사실 신고하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먼저 해가지고 이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동물 보호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동물원에서 동물원 가면 사파리 투어를 하잖아요. 그 사파리 투어를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마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하마를 보고 어떤 한 관광객이 창문을 열고 창문 밖으로 막 페트병을 이렇게 흔든 다음에 그 페트병을 흔드니까 하마가 간식이라고 생각했겠죠. 이 간식인 것 같은 이 페트병을 보고 입을 벌렸어요. 그랬는데 그 관광객이 심지어 장난친 것도 모자라서 페트병을 그 하마 입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마의 목에 페트병을 끼게 되고 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되었는데 다행히 사육사가 그걸 구출하고 하마가 페트병을 뱉게 되면서 하마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런 게 참 이 동물 보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상식을 떠나서 이건 너무 몰생식한 행동이지만 상식을 떠나서 사람의 어떻게 보면 기본된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사파리를 하면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것 또한 규율마저도 있는 건데 이것도 안 지킨다는 것들이 참 되게 마음 아프고 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기사도 그렇고 이제까지의 기사들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상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될까, 서로가 더 배려할 수 있는 사회가 될까 고민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또 기독교인 생각거리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재미난 기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기쁜 기사를 좀 골라볼게요. 바이바이.